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색으로 느낄 수 있는 심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어요. 어느 날 이 인테리어가 노란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주인분께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예쁘게 밝은 파란색으로 새로 칠을 쫙 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새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갑자기 손님이 점점 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날은 이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나가시길래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손님들이 하는 말이 가게가 너무 삭막하다. 너무 차갑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 가게 안이 아주 따뜻해요. 그리고 음식도 아주 따뜻한 음식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도 왜 여기가 너무 차갑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이 색채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파란색을 다시 노란색이나 핑크색으로 하고 의자를 우리가 한번 주황색으로 바꿔보자. 그랬더니 며칠 다시 지나고 거짓말처럼 이 다시 가게의 손님이 북적거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이 따뜻한 물을 준비를 하고요. 두 잔이요. 두 잔을 준비를 하고 한쪽에는 빨간색 물감을 섞고요. 한쪽에는 파란색 물감을 섞어서요. 이 양쪽에 손가락을 톡 하고 이렇게 넣어보면요. 왠지 모르게 빨간 쪽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낀다고 해요. 이게 온도 감각이요. 색깔의 영향을 받아서 물리적으로는 같은 온도인데 심리적으로는 좀 다르게 느껴진다 하고 볼 수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크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붉은색 계통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푸른 계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갑거나 춥거나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운 느낌은 감정으로 봤을 때는 우울한 느낌하고 비유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이다 하기보다는요. 어쩌면 이 연상 효과인 거잖아요. 높은 하늘은 파랗고 시원한 느낌인데 거기에 떠있는 붉은 해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느낌인 것처럼 이게 시각적인 시각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일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색깔에도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울하다, 어둡다, 뭔가 무겁다 이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밝은 색깔의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하고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좀 어두운 사람일수록 옷 색깔을 보면 좀 수수하거나 어둡거나 이런 옷들을 좀 잘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밝은 색으로 좀 입으면서 보여지는 분위기나 기분을 좀 더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효과를 주기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까만색 박스에 이제 물건을 가득 넣어가지고 배송을 시켰을 때랑요. 노란색 박스 혹은 뭐 초록색 박스 이렇게 물건을 가득 넣어서 운반을 시켰을 때랑 이 색깔이 있는 박스에서 일이 훨씬 효율이 높았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이런 것처럼 어쩌면 어느 정도는 고정관념이다 하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색깔이 주는 느낌, 우리가 받는 느낌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그 색깔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하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분홍, 보라, 갈색, 흰색, 검정, 회색 이렇게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이신가요? 고르셨나요? 이 색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격을 한번 보려고요. 각각의 색깔마다 어떠한 성격 경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빨강. 빨강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몰두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행동력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불같은 성격인 건가? 두 번째, 주황이에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요. 활동적이고 두뇌 회전이 빠른 타입.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사교적인 부분도 있는데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좋아해서 때로는 주관 없이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고 하는 면이 있대요. 노란색. 독특하고 지적인 호기심이랑 뭔가 상승지향적인 그런 행동이 강한 행동파예요. 단 금방 실증을 잘 내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성공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초록색. 보수적이고 예의 바른 타입이에요. 주변이랑 이 조화를 좀 중시를 하고요. 섬세하고 사려 깊은 면이 있지만 또 수다스러운 면도 있다고 해요. 파란색.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다, 지성적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또 상식적이고 상하 관계를 좀 중시하는 스타일. 계획적으로 항상 행동을 하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수용적인 이 수용 범위가 용량이 딱 넘어가 버리면 패닉에 빠지기가 좀 쉬운 경향이라고 합니다.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요. 따뜻하고 평화를 좋아한대요. 근데 상처를 입기가 좀 쉬워서 의존성이 좀 강한 타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분홍색 중에서도 조금 짙은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짙은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사람이래요. 보라색.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귀한 거를 좀 동경하는 경향이래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좀 자만심이 아주 강하다? 하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색. 갈색은요,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고, 뭔가 이 우두머리의 타입이래요. 그래서 주위를 잘 살펴보는데 잘 보살피기도 하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흰색. 이상이 높은 완벽주의자, 낭만주의자. 기본적으로는 노력파인데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검정색. 자, 냉철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타입이래요. 다른 사람한테 지시받는 거는 싫어해요.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싫어는 하면서도 그만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또 갖고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 뒤에서라도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타입인데요. 인내심이 강하고 균형 감각도 좋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 자기중심적 그러한 성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이 선택한 색깔이랑 각자의 성격이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요? 사람은요, 뭔가를 할 때 좋은 것은 꼭 흘려듣고요. 꼭 좋지 않은 것에 딱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만약에 나의 부족함을 좀 채우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싶은 장점을 갖고 있는 색깔이 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나도 그럼 이 색깔을 좋아해 볼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우리 그 색깔의 옷을 한번 입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꼭 옷이 아니더라도 장식용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소품도 괜찮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쇼핑하러 가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